어쨌든 옵션에 지금 로그인을 했고요. 제 이름 부분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뜰 거예요. 여기서 회원 상태 있죠. 여기 보면 회원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회원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 구매 회원이었다면 개인 회원, 괄호하고 판매 구매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면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 쭉 뜹니다.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G마켓도 마찬가지예요. G마켓도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 어쨌든 이렇게 로그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름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창이 떠요. 거기서 개인정보 부분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아마 회원 전환이 뜰 거예요. 비밀번호 다시 적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개인 구매 판매원으로 바꾸실 때 G통장 비밀번호라는 게 생겨요. 그건 이제 본인이 만드시는 건데 G통장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섞어서 만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두 개 다 구매 판매 가능한 개인 회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세 번째로는 ESN 플러스로 갑니다. ESN 플러스 판매자 센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할 텐데 우리가 아직 ESN 플러스의 마스터 아이디가 없는 상태라면 G마켓이나 옥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ESN 플러스 마스터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ESN 플러스 마스터 아이디를 만든 후에도요, 옥션 G마켓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그걸로 로그인돼서 들어가져요. ESN 플러스를 통합을 해놨다면. 인증한지 만료가 됐다고 떴네요. 저는 한번 ARS나 휴대폰 해야 할 것 같네요. 인증번호 전송해서 받은 인증번호를 밑에 적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인증하고 확인하면은 저도 로그인이 이렇게 됐죠? 요 화면까지 띄워주시면 돼요. 요 화면. ESN 플러스 베타 버전이 또 만들어지나 보네요. 아직 베타라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라. 자, 일단 상품 등록 변경으로 가볼까요?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2.0이 있습니다. 이 2.0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노출 정보 탭으로 잠깐 이동해 볼까요? 노출 정보 탭에 요거는 그래도 발송 정책은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 뜰 거예요. 당일 발송, 순차 발송 이런 거 다 뜨는지만 한번 확인할게요. 원래는 이것도 우리가 다 입력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반영돼서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요 밑에 있어요. 출하지 설정. 얘가 이제 문제예요. 자, 출하지 선택 부분에 관리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출하지가 있으면 고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없다면 밑에 신규 등록 수정 관리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출하지 설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얘가 바로 떠야 되는데 바로 안 떠요. 얘가. 그게 약간 ESN 플러스의 고질적인 버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팝업창 띄우면 바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한 20-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뜬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미리 해놓으려는 거예요. 출하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 선택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템플릿 신규 등록 있어요. 여기서 나는 무료 배송하겠다, 유료 배송하겠다, 요거 배송비 금액
유료 배송이면 뭐 3,500원 해가지고 기본 설정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 배송비 템플릿에 바로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그래도 여기는 바로 반영이 되는데 출하지는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설정 한번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품 교환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체크 다 하신 분은, 그러니까 여기 출하지가 등록 안 된다고 왜 계속 등록 안 되지 이럴 거 없이 조금 있으면 뜨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등록만 좀 먼저 해주세요. 그러고 여기까지 되신 분은 저번에 우리 복습이죠. 도매국에 있는 상품 하나 소싱하러 한번 가볼게요. 물론 이전에 소싱해 놓은 상품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저번에 촬영한 상품 있잖아요. 아마 오늘 자정까지 제가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거 일단은 만드시는 거, 그거를 올리실 거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최소 1개짜리 찾느라 바쁘지만 나중에 위탁 판매는 당연히 1개도 다 배송이 돼요. 그래서 지금에야 요거 조금 찾는 게 좀 고생되지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많진 않네요. 2,900원 사용허용 가격을 부득이 올렸다. 예쁘진 않는데 사용해요. 자, 일단은 저는 요 우산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우산을 우리가 저장을 하실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 그러고 미리 캔버스로 갔었죠? 대표 이미지 그대로 저장을 하셔도 되지만 그랬을 때 사이즈는 750에 750 정도,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그러니까 1000에 1000보다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는 1000 사이즈에 맞춰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고요. 여기 사이즈는 1000에 1000으로,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붙여지겠죠? 늘리면 돼요. 대표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추가 이미지도 더 만들 거니까 페이지 추가, 그리고 도매국에서 밑에 상세 페이지 중에 가져오면 좋을 부분을 윈도우와 쉬프트 S 눌러서 따왔었죠? 일단 좀 길게 따보죠.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 컨트롤 V 붙인 후에 크기 조절. 네,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연습하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또 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페이지 추가해서 또 도매국의 상세 페이지 중에 내가 가져올 부분, 예를 들어 저 발수 효과 여기 가져올 거면 윈도우 쉬프트 S 범위 잡아서 미리 캔버스에 컨트롤 V 크기 조절, 페이지 추가해서 또 내가 만들 게 있으면 집어넣으시면 돼요.
부분은 그야말로 까먹었을까봐 복습으로 하는 거예요. 자, 했으면 마음에 드는 만큼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운로드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받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4개니까 zip 파일로 묶여졌을 거고, 그거 새 폴더 만들어서 저는 여기다가 뭐 장우산이라든지 내가 알아보기 쉽게 놓고 요 안에다가 대표라고 zip 파일을 저장했어요. 요거 압축을 풀면은 추가 이미지랑 대표 사진으로 할 것들이 저장이 되었고, 상세 페이지도 바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저장하시면 되죠? 근데 몇 가지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이건 큰 이미지 맞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기본 세팅 끝났고요. 도매국에서 상품 한 개 소싱해서 대표 상세 페이지까지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품은 지금 보니까 옵션이 되게 다양합니다. 야, 올릴 때 조금 까다롭긴 하겠네요. 네, 옵션 있는 것도 올려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상품은요, 하나 사는데 7,600원이래요. 그러면 구매할 때 배송비가 얼만가 보려면 옵션 아무거나 선택해서 구매하기 가보면 배송비 얼만지도 보이겠죠? 배송비는 3,000원이네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유료 배송 3,500원 받기로 했으니까, 네, 500원 배송비에서 조금 아낄 수 있겠다. 그죠? 뭐 아니면 3,000원에 주셔도 되긴 한데, 그래도 자, 어쨌든 7,600원에 3,000원이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그러면 우리 저번에 배운 대로 간단하게 이제 가격을 계산할 땐 마진 계산기를 썼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마진 계산기를 엑셀표로 알려드리기로 했고, 오늘은 저번처럼 그냥 마진 계산기 쓸게요. 그럼 구글에다가 마진 계산기 치고, 그럼 장사왕 마진율 계산기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딴 데도 많지만. 들어가서 마진을 계산해 봅니다. 자, 일단 아까 원가 매입 가격이 7,600원이었고요. 매입할 때 운송비가 3,000원이었어요. 그럼 나는 얼마에 팔 거냐? 15,000원에 팔고 싶어요. 배송비는 3,500원 유료 배송 받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옥션이나 지마켓에 올린다 하면은 카테고리 수수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진은 대략 한 5,031원, 마진율 27.19% 정도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15,000원에 배송비는 0원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 팔 때 1,955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내가 보시고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렸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간단히 내가 이 기준을 남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제살 깎아먹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길 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쿠팡에다가 상품 올리는 것도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업체에서 제공한 그 엑셀표에다가 제가 대략적인 마진을 계산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는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가격을 좀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간이 과세자가 되면 1%, 세금은 대략 부가세가 1% 정도 매겨지게 되고, 그러면 마진이 더 많이 남겠죠. 요건 그냥 일반 과세자로 체크해서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뭐랄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 잠깐 체크해 보고요. 여기까지 돼 있어야 상품 올리니까 12시쯤에는 상품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 저도 창 일단 닫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처음 메인인 거고, 요 앞에서 이제 판매 현황들이 들어오게 돼요. 옥션하고 G마켓은 판매자 어플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게 ESM 베타 버전 생기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문은 아마 메일로 주문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메일을 많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위주로 할 거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오픈마켓에 올려보는 절차를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품 등록 변경해서 상품 등록 2.0으로 갈게요. 옛날에는 상품 등록 1.0과 2.0이 있었는데 1.0의 경우는 HTML을 활용해서 등록하는 방식이었고요. 근데 2.0이 1.0이 지금은 사라지고 2.0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 2.0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와졌어요. 노출 사이트는 옥션 G마켓 물론 둘 다 연결돼 있다면 둘 다 등록으로 이렇게 떠 있을 거고요. 만약에 등록 안 함으로 바꿀 거면은 체크해서 바꾸시면 돼요. 자, 상품의 상태 부분도 신상품 파실 거니까 신상품으로.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는 게 있고 별표가 없는 게 있는데 별표가 있는 건 필수 선택사항, 별표가 없는 건 선택사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ESN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번에 팔기로 생각하고 있는 상품은 우산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우산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옥션이나 G마켓을 한번 가볼까요? 옥션. 그래서 이 옥션 검색창에다가 제가 장우산 또는 뭐 우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쳐보면 이미 이렇게 우산들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보일 거예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를 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좀 헷갈리실 때는 옥션이나 G마켓 가서 해당 제품을 쳐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시 ESM에 가서 저는 우산 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ESM 카테고리 우산이라고 치니까 우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해당하는 게 있으면 눌러서 선택하시면 돼요. 유아동 우산도 아니고 골프 우산도 아닌데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네요. 그럼 대분류 우산 양산 우산. 이게 옥션하고 G마켓이 원래는 다른 회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비슷은 하지만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우산에 넣을까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면 카테고리 이용료가 이렇게 보여요. 옥션과 G마켓은 카테고리에 따라 카테고리 이용료가 달라지고요. 보통 의류나 뭐 이런 제품들 있죠. 화장품이나 일반 잡화들은 13%인 경우가 많고 여기 이용료 안내 눌러보시면 카테고리별 수수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체크 안 돼 있는 것들은 넘어가고 여기 상품명, 이번엔 검색용 상품명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 이렇게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검색용 상품명이라는 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걸려 나올 수 있는 상품명이 바로 검색용 상품명이고요. 프로모션용 상품명이라는 건 검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상품명입니다. 합쳐서 100바이트 즉 50자까지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상품명을 적을 거면 검색용에다 거의 적으면 되겠죠? 이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단 등록 후 10일 이내는 바꿀 수는 있는데 만약 그 10일 이내라도 판매 이력이 없다라면은 검색용 수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등록 후 10일 이내인데 판매 이력이 있다. 그러면 검색용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등록한 지 10일이 넘어가도 검색용 상품명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색용 상품명 간단히 말하면 수정이 안 되는 상품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등록 후 10일 이내이면서 판매 이력이 없을 때는 검색용 상품명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름을 지어볼 건데요. 원래 얘 이름은 요거거든요. 고급형 뭐 16K 파스텔 뭐 어쩌고 요거. 근데 이 이름을 그대로 짓기보다 요거를 좀 이쁘게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붙여볼게요. 이름을 뭘 바꿀까? 고급형 파스텔 자바라 우산. 빗물 바지 입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물바지 입는 장우산. 아이디어 우산은 떼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름 지을 때는 좀 더 키워드를 생각해서 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우산이라는 글자는 지금 2번 정도 겹쳤네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름을 대략적으로 지으신 후에는 검색용 상품명에 넣고 볼게요. 55바이트니까 길이는 충분했고요. 판매 가격, 아까 제가 마진율 계산기에서 가격은 15,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저는 판매 가격을 15,000원 적겠습니다. 판매자 부담 할인 안 할 거고요. 주문 옵션이 제 상품은 있네요. 색상이 다양하니까 그런 경우는 주문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때 제가 주문 옵션을 걸 거는 색상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주문 옵션 항목을 선택형으로 하나 놓을게요. 그러고 옆에는 안 골라요. 그리고 항목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형 옵션이 나오고 색상 또는 뭐 직접 입력을 골라요. 요거 색상을 여기서 이제 골라서 넣거나 색상이 여기 마땅히 없을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직접 해서 넣으면 돼요. 일단은 저는 도매국에 있는 요 재고를 보면서 할 거거든요. 외우기 싫어서. 그러면 얘는 윈도우와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옆으로 붙죠. 그럼 옆 칸에서는 아까 그 ESM 화면 띄워놓고 적으면 되겠죠. 뭐 파스텔 자바라 저걸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왜 갑자기 떴니? 자, 여기다가 블랙, 네이비, 그레이, 화이트, 핑크, 연그린, 다크그린. 자, 이렇게 적고 추가 누르면 얘가 이제 추가가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에 반영이 돼서 나와요. 근데 얘네가 재고가 무한정 있나요? 아니고 한 400 몇 개씩 있어요. 그래도 많이씩은 있는데 무한정 있다라고 하면 재고 수량을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무한정 있다라고 체크를 해버리는 거고 만약에 나는 재고가 있어서 그만큼만 나가게 하겠다. 그럼 재고 수량을 설정을 하면 옆에 이렇게 재고 수량을 적을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게 보면은 이 재고를 그대로 다 적진 않을 거고 한 뭐 100개씩 있다라고 해놓고 싶어요. 그럼 옆에 체크하고 재고 수량을 100개 다 적어도 되는데
일괄 수정을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재고 수량에 여기 다 체크하고 옥션에 예를 들어 100개, G마켓에 100개 이렇게 해서 일괄 수정하면 옥션 G마켓 재고가 100개씩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재고가 없는 경우 0으로 해놓으면 품절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재고 수량을 아예 적질 않았다. 이런 경우라면은 재고가 무한정 있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옵션 있으신 분은 이렇게 옵션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옵션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상품의 추가 구성은 없으므로 추가 구성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할 거예요. 구매 최대 허용 수량도 따로 설정 안 할 거고 사은품이나 덤도 없습니다. G마켓의 인증 대상도 아님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안전인증 정보도 없으므로 인증 대상 아님으로 할게요. 이 상품은 중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원산지는 수입산, 아시아, 중국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 모두 설정한 거예요. 기본 정보 모두 했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한 채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잘 안되신 분은 여기까지 질문 주시고요. 없으시면 노출 정보부터 이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그 스마트 스토어처럼 상세 페이지가 길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상세 페이지가 우리가 보면 우산 이미지가 엄청 길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가져온 장우산 얘만 해도요 이게 상세 페이지가 엄청 길어요. 지금 보니까 올려보니까 788에 29,934 픽셀이래요. 네, 이렇게 길 때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방법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상품 이미지, 기본 이미지부터 채워보자. 아까 만드셨던 그 밀캔버스로 천에천 작업하셨던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대표사진과 똑같은 대표사진 이미지를 넣기보다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넣어야 다른 그 사람들이 올린 거랑 조금 그래도 달라 보이기 때문에 주문이 더 잘 들어올 수도 있고 가격 비교에서도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까만색 우산, 아까 상세 페이지에 있던 까만색 우산을 기본 이미지로 넣을게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도 만들어 두신 게 있다면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집어넣고요. 자, 이제 상품 상세 설명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ESM 에디터로 작성은 이전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에디터 작성과 비슷한 창이에요. 그래서 ESM 에디터로 작성을 누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뜨고 이거 닫고 여기다 초기화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들어가지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지가 작은 건 들어가지거든요. 한 2000픽셀까지는 들어가질 거예요. 근데 큰 거는 이렇게 떠요. 가로 6000픽셀, 세로 6000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넣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ESM 에디터를 통해서 넣겠다 하면은 이전에 배웠던 포토 그 스케이프 있죠. 포토스케이프의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치지 않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걸로 올려볼 거예요. 자, 이미지 호스팅은 요 밑에 있어요. 조금만 내려올게요. 메뉴 중에 밑에 내려서 보시면 아래쪽에 ESM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보이실까요? 여기 왼쪽 메뉴에 있습니다. ESM 이미지 호스팅이에요. 자, 요걸 누르면 창이 이렇게 하나가 더 떠요. 아까 창 외에 하나 더 뜬 거 보이죠? 여기다가 내가 좀 정리할 거면 폴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한 장만 올릴 거면 바로 업로드 하거나. 자,
저는 그냥 업로드 할게요. 업로드. 하나만 올릴 거니까. 파일 업로드. 아니면 이게 폴더 단위로 업로드도 되니까 폴더 업로드해서 아까 그 장우산 폴더를 다 올려버릴까요? 그래도 돼요. 용량 차이니까요. 일부 실패라고 뜨는 거는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zip 파일, RG 파일 같은 건 안 올려지고 이미지 파일만 올려지다 보니까 상태가 일부 실패로 뜨는 거예요. 어쨌든 전송 시작하면은 제가 오늘 만들었던 장우산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 이미지 파일들이 일단은 ESM 호스팅에 올려집니다. 실제 저는 상세 페이지 한 장만 필요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상세 페이지 외에 다른 것들도 올리시고 싶으실 때 있으시다면 이런 방법을 쓰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전에 폴더 올린 장우산 폴더가 여기 생겨 있죠. 따닥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파스텔 엄브렐라 이렇게 적혀 있는 얘가요. 실제는 그 파일인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HTML 태그 복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HTML 태그 복사를 한번 할게요. 복사하셨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 눌러 닫고 아까 ESM으로 와요. ESM 플러스에서 여기 HTML로 작성 보이실 겁니다. 눌러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그냥 미리 보실 건 미리 보기에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상세 페이지를 올리실 때는 이렇게 ESM 에디터를 통해서 ESM 호스팅 여기를 통해서 이미지 호스팅을 통해서 일단은 이미지를 HTML로 만들어 두신 다음에 HTML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밑에는 안 어려워요. 여기 이제 상품군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 해당하는 상품군을 고르시면 됩니다. 뭐 마땅히 없으면 기타 제어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적을 것들이 이제 적는 공간이 있는데 잘 모르시면요. 그냥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세요. 원래 이게 상세 페이지 참조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는 딱 돼 있어서 누르면 쫙 입력이 됐었는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발송 정책 옥션 G마켓 각각 똑같이 해주시는데 나는 순차 발송 3일내 발송으로 할게요. 저는. 그리고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로 보낼 거고 택배사는 지금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출하지도 아까 입력한 출하지가 있다면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묶음 배송비, 상품별 배송비, 배송비 템플릿 아까 제가 선결제로 하는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그럼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게 노출 정보까지 끝난 거고요. 실제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추가 정보랑 고객 혜택 광고는 특별히 지금은 할 것은 없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라고 보고 반품교환 배송비는 편도 기준 3,500원. 다음 단계로 이동해 보면 추가 정보가 뜨는데요.
설정할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자, 일단은 여기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G마켓 같은 경우 선물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하기를 만들어서 등록할 거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옥션 G마켓에 이렇게 상품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쇼핑에서 옥션 G마켓에 있는 상품이 뜨기도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 상품 등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옥션이나 G마켓의 상품은요, 우리가 올렸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거나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옥션에서 제가 아까 장우산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장우산이 이 찬스 쇼핑도 광고고요. 먼저 둘러보세요도 광고고요. 좀 내려서 오늘의 상품이에요도 광고고요. 그 다음 더 내려서 이 상품은 어떠세요도 광고예요. 그리고 맞춤 AI픽도 광고예요. 스마일 배송도 스마일 배송이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에 뜹니다.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도 광고예요. 그럼 우리 상품은 어디 뜰까요? 올리면 저 밑에 어딘가에 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고 안 하면 거의 앞에 안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옥션 G마켓 하실 때는 광고를 좀 많이 입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요. 지금 우리가 광고를 걸지 않아도 보면은 네이버에서 제가 장우산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쇼핑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요런 데 보면은 팀원에 있는 거, 뭐 위메프에 있는 거 이렇게 쇼핑몰별 체별가라고 해서 여기 옥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뜨기도 해요. 요런 데 뜨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야겠죠. 그래서 등록해 놓는 게 여기서는 차라리 나요. 이 프로 똑같이 뛰는 거는 네이버 쇼핑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쿠폰 적용 여부는 적용해도 됩니다가 있고 적용하지 마세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옥션에서 쿠폰을 발행해 줄 때가 있어요. 또는 G마켓에서 쿠폰을 발행해 줄 때가 있어요.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쿠폰 한 100원, 200원 정도 할인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적 있으셨죠? 그런 게 쿠폰 적용 여부인데, 그 쿠폰은 우리가 적용해도 되냐 마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사이트 부담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판매자 부담이 아니죠. 요거는 적용해도 됩니다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정보는 특별하게 볼 거는 없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은 설명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고객 혜택 광고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아까 그 광고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플러스가 리스트 우대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 눌러보면은 7일에 3,000원 이렇게 들어가요. 프리미엄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전시 점수를 좀 더 높여서 좀 더 상위에 뜨게 해주는 건데 7일에 7,000원 요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커스 또는 포커스 플러스에 뜨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광고 리스팅 부가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저 밑에 뭐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이런 거 떴었죠. 거기 뜨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순서를 좀 위에 뜨게 하느냐 밑에 뜨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되겠고, 요 광고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그거 외에 검색을 해보면 아까 장우산 쳐서 보면은 찬스 쇼핑 말고 먼저 둘러보세요 요런 게 뜨는 게 있죠. 요런 게 간단히 말하면 여기 있는 이런 카테고리 찬스 쇼핑이나 파워 상품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무조건 걸 수 있는 건 아니고 입찰을 걸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입찰이 안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내가 이후에 이제 입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류에다가 입찰을 걸 것인지 맞추면 되는데 여기 미리 보기 보면 어디에 뜨는지가 보여요. 여기 이제 키워드 센터로 넘어가졌네요.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 찬스 쇼핑 또는 카테고리 파워 상품 이런 게 이렇게 옥션의 키워드 검색 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서 입찰, 낙찰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 밑에는 이제 G마켓에 판매할 때 어디에 뜨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션 G마켓에서 내가 좀 더 광고를 해가지고라도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광고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추가 정보에 요거라도 상품 등록이라도 포털사이트 가격 비교라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설명했고 등록하기 눌러서 제대로 올라갔는지만 좀 마저 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이미지 상품명 판매 가격 부분에 확인 버튼 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눌러주시면 확인 완료로 바뀌고요. 최종 확인 눌러주시면 정보를 저장 중입니다 하면서 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됐는데 옥션의 상품 번호 옆에 보면 이렇게 네모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 옥션에서 상품이 어떻게 떴는지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올려지는 중이다 보니까 아직은 화면이 좀 덜 뜬 것 같긴 해요. 자, 나중에 상품 등록된 거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상품 관리 2.0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상품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옆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쓰고 이 상품 번호 옆에 이 네모 보이죠? 이 부분을 누르면 G마켓에는 어떻게 떴는지 옥션에는 어떻게 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재고 100개씩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품 올려보시는 거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이 상품을 복사 등록을 하거나 그룹으로 관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ESM에서도 네이버 광고처럼 광고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한 번 정도 살짝 광고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가 얘기를 하지만 광고보다는 홍보가 더 먼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광고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저는 홍보부터 먼저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그래도 금방 설명이 끝날 거라 그 이후에는 상품 등록을 실제 쿠팡에서 제가 위탁 판매 제품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해요. 다음 시간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거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 질문 없으신 분은 지금 12시 52분으로 퇴실 가능하세요. 네, 퇴실하실 때는 카드 체크 잊지 말고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